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. 예, 탁구 영상인데 요즘은 뭐 제가 지금 탁구 영상을 탁구대에서 찍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제가 준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나이 먹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제가 좀 또 혹시 또 부지런하다면 할 수 있는데 좀 제가 좀 게으른 편이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. 아무튼 최대한 좀 빨리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. 예. 요즘에는 뭐 제가 그래서 뭐 저야 뭐 정치적인 쪽 그런 쪽에는 뭐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원론적인 부분들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했던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이 지금 사태는 이제 좌파 우파 이런 얘기는 할 단계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.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좌파 우파라는 것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,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, 그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언론들 지금 현재 인류의 발전 단계상 지금 이제 중앙의 그 어떤 방송사들,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는 MBC, KBS, SBS 이게 이제 거의 방송의 전부였죠. 그 전에는 이제 그 신문이라는 이제 매체가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신문이라는 그 인쇄술이 발전해갖고 대량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으니까 같은 그 내용을 담은 종이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단기간에 아주 단시간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 몇십만 부, 몇백만 부 찍어서 신문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시대였다가 그게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방송, TV 방송들이 생기니까 이제 TV의 중앙에 큰 방송국을 만들고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그 방송에서 이제 그 뉴스를 방송하고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그 어떤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언론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TV의 뉴스가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큰 시대가 한 30년 이상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. 30년, 한 50년.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유튜브 한 10년 전부터 유튜브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런 중앙 언론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제 편향됨이 없이 그렇게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뉴스를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거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자, 그럴 때는 이제 그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, 자, 그럴 때 이제 그 국가 안에 좌파다, 우파다, 이제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. 제 생각에. 그런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,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, 이것을 이제 나누는 말이 좌파, 우파인데,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니다. 지금은 이 좌파 우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말이 애국 보수, 애국 우파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
애국자냐 아니냐. 이제 국가 방송국들이 완전히 그 언론인의 그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방송하면서 상대방에서 그래도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을 오히려 거짓 뉴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은 내전 상황이다. 국가 비상사태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그 이번 대통령의 그 계엄 조치는 거의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.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게 이제 그 계엄 대통령으로서 계엄의 권한을 이제 그 법적으로 보장했던 것이죠. 그 법적인 보장, 그 법적인 근거 위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고 계엄을 선포한 거니까 그거는 뭐 완전히 합법이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. 그것을 내란이라고, 내란 수괴라고 이제 그 대통령을 지칭하고 했던 그 언론들.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내란범들이다.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입니다. 지금 이제 선관위도 그렇고요. 이제 선거 관리가 투명하게 되지 않았다.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이 무식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선거를 보다가 이게 불법 선거, 그러니까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구나. 참 이것은 뭐 비상사태가 맞죠. 선거가 부정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선거라는 것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뭐 근간이 되는 뭐 그 제도다. 뭐 이런 이제 뭐 저는 무식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 좀 얼개는 이해할 것 같아요. 선거가 만약에 부정으로 치러진다면 뭐 그거는 뭐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.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선거 관리를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, 그럼 투명하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투명하게 하지 않았느냐. 우리는 뭐 다 검사도 받았고 뭐 조사도 받았고 다 했다.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웃음만 나오죠. 그런 지금 상태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비상시국이다.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. 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게 제 입장이고요. 뭐 이제 저는 원래 탁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,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이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새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그 캐릭터가 독특하죠. 말을 막 함부로 해요. 그렇게 비춰져요. 거기다가 잘난 척도 많이 해요. 난 돈이 많다 뭐 이렇게. 저는 근데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.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. 저는 마음을 보죠. 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느냐 겸손한 척을 하느냐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.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, 진실하냐, 남을 배려하는,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, 뭐 그런 걸 보는데 사람들은 주로 그 태도에 현혹되는 게 큰 것 같아요. 제가 살아보니까. 잘난 체 한다. 말이 묘하죠. 잘난 체 한다는 것은 잘난 체를 한다는 뜻이니까, 겸손한 체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 체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. 똑같죠. 잘난 체도 실제로는 잘났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잘난 체를 한다.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져요. 근데 예전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잘난 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 강의를 하셨던,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잘난 체를 참 많이 했어요. 근데 그 잘난 체가 너무 재미있고 저한테는 그랬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탁구를 치면서 탁구 실력이 이제 제가 11년, 지금 만 11년이 좀 넘었는데
넘었나요? 예. 그렇게 됐는데, 네, 좀 넘었네요. 그저 탁구를 치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. 특히 여성분들이 그게 심해요. 여성분들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예,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잘난 척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싫어하죠. 예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탁구든 뭐든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경지라는 게 있는데, 저는 이제 그 탁구를 치는 지인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, 뭐 예를 들자면은 경지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제 경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명인 중에 서장훈 씨가 있죠. 예, 그 서장훈 씨는 이제 농구 선수인데, 그럼 농구 기량으로서 그 서장훈 선수가 도달했던 경지가 어디일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,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장훈 씨가 도달한 그 농구 기량의 경지는 참 뭐 그냥 아마추어가 그 좀 잘하는 아마추어가 도달한 경지 수준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만약에 서장훈 씨가 키가 170cm였는데 그 정도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성적을 냈다, 그 정도 성과를 올렸다, 농구계에서,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기량적으로 그 서장훈 선수가 상당한 기량에 도달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지만, 키가 2m 7 정도 되는 상태에서 그 정도 활약을 했다. 그 대한민국 안에서만. NBA도 못 가죠. 그 정도 실력 기량으로는. 그 정도 키에. 만약에 똑같은 기량의 키가 2m 30이었다면 NBA를 갈 거예요. 농구는 키가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스포츠니까요. 그럼 이제 기량이라는 측면을 따로 놓고 보면은 2m 30인데 기량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저기 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뭐 이충희급 이 정도 됐었다면, 예, 그 사람은 NBA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제 그 최고 대우를 받았겠죠. 최고의 활약을 했겠죠. 그러니까 이제 기량이라는 부분을, 예,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지는데,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 잘난 척이 되지만, 제가 아마추어로서 50이 다 된 나이에 탁구를 10년 정도 쳐서 지금 이 정도 선수 출신들과 겨룰 수 있는 실력에 도달했다는 것은, 제 기량은, 이제 저는 알죠. 이제 이게 깨달음이 생겨요. 이제 기량이 향상이 될 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생기겠죠.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량이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장훈 씨가 도달한 어떤 게 분야는 다르지만 농구의 기량에 있어서 도달한 경지가 제가 도달한 경지에 저는 전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 경지에서는, 이제 그 정도 경지에서는 뭔가 깨달음이 거의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서장훈 씨는 이제 방송에는 유명인이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즐기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 거짓말이다.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,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웃음이 나오죠. 예. 이건 서장훈 씨가 도달한 경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. 자기는 열심히 그냥 진짜 힘들게 그 운동을, 그 훈련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경지인데, 그게 그 뭐 즐기면서 도달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다.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, 제가 보기에는 서장훈 씨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죠.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그 세계 최고의 경지, 어떤 경지가 있어요, 실제로. 그러면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알게 되죠. 즐긴다는 게 뭔가. 예. 서장훈 씨는 아직 뭐 즐긴다는 의미를 모를 것 같고요. 예, 그런 겁니다.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탁구장에서 이제 초보들을 이렇게 이제 탁구를 이렇게 이제 뭐 쳐주는 거죠.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은 그 이제 탁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, 예, 뭐 제멋대로 생각을 하죠. 예,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게 경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,
예, 거의 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. 사실 아주 높은 경지에서는 뭔가 결국은 다 통할 수가 있어요. 그게 어떤 분야든. 예, 뭐 그런 건데,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초보자들을 이렇게 뭐 쳐주기도 하고 하는데, 같이 치기도 하고 하는데,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. 이제,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급들 실력 되는 사람들하고 이 초보자들이 계속 이제 탁구를 같이 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수가 있어요. 예, 아무 말을 안 하고 쳐도 그냥 치기만 하면. 그건 왜 그럴까요? 예, 그게 그 어떻게 같이, 그러니까 저는 그 라켓을 들고 공을 섞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, 라켓을 들고 공을 같이 섞게 되면 그 기량이 높은 사람의 어떤 그 기량이 이심전심으로 저한테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게 있습니다.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치고만 있어도 예, 굉장히 빨리, 그러니까 초보자들끼리,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끼리 1년을 꼬박 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해서 계속 같이 쳤다. 잘 안 늘죠. 별로 안 늘어요. 그런데 어떤 초보자가 그럴 기회가 거의 없지만 뭐 자기 뭐 친동생이 뭐라든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친동생이 탁구 선수 출신이라든가 그래갖고 그 경지에 있던 그 실력자와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치기만 했다. 예, 그럼 많이 늡니다. 예,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경지에 도달한 이제 사람과 탁구를 계속 섞기만 해도 예, 많이 늘어요. 예, 더군다나 이제 그 설명까지 해주게 되면 예, 더 빨리 늘 수도 있는 거죠. 예, 뭐 그런 건데 예, 초보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예, 뭐 저도 그랬지만 예, 탁구 이제 특히 탁구는 이제 다른 분야도 뭐 나중에는 비슷해지겠지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탁구에서 저도 초보 때는 뭐 내 생각대로 다 자기 생각이 있죠.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제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예, 뭐 그런 건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짐작이 돼 또 여러 사람도 이렇게 제가 쳐주기도 해서 초보자들 여러 사람 쳐주기도 했으니까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보자들의 생각이 거의 읽히죠. 예,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게 공을 섞어 보면 대충 거의 탁구에 관해서는 다 느낌이 옵니다. 예, 그렇게 되는데 예, 뭐 그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생각하게 되는 게 뭐 초보자가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늘었을 때 예, 좀 착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. 탁구가 좀 심합니다. 제가 봤을 땐. 뭐 다른 종목은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당구도 쳐보고 했지만 네, 탁구가 좀 심해요.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종목이에요. 제가 봤을 땐. 기량이 좀 이렇게 반짝 상승이 되면은 굉장히 착각이 들어요. 아, 내가 뭐 탁구를 진짜 금방 잘 치게 될 것 같고 예,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이제 또 기량이 정체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잘 늘지를 않는가 뭐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탁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탁구가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러니까 정말 탁구가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. 마음이 결국은 뭐 불교의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탁구가 어떤 정말 초월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좀 빠른 속도로 그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초보자를 뭐 같이 탁구를 쳐주거나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죠.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제가 쳐주게 되느냐? 저는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다 뭐 공평하게 쳐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탁구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쳤는데 뭐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느껴지거든요. 예, 그러면 예, 저 사람은 탁구를 뭐 같이 쳐주는 건 좋은데 좀 잘난 체는 안 했으면 좋겠다.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느껴져요. 이제 제가 이제 태도가 잘난 체 하면서 뭐 탁구 좀 잘 친다고 좀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입장이 다르죠.
저는 이제 좀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탁구를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실력 정도 도달했으면 잘난 척을 할 만도 하다.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야, 그래야 그 사람도 탁구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.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 중에,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, 그런 책이 있었어요. 비슷한 맥락이죠. 탁구 실력이 늘고 있으면 잘 치는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잘 치는 사람이 잘난 체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. 그거를 잘난 체 하기는,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탁구 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왜 그러냐면요. 일단은 그 실력자들이 잘 안 쳐주기도 하겠지만, 그것 말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탁구 실력이 이게 늘어온 그 과정이 대부분은, 저는 이제 선수급들하고 이렇게 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저보다 전부 하수들하고 치면서 제 실력을 늘려왔는데, 저는 이제 그 저보다 못 치는 사람한테서도 거의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다 제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, 탁구에서.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실력이 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, 잘 치는 사람이건 못 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장점을 제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죠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의 이 실력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무튼 그 초보자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, 이제 탁구를 치게 되면은 초보자들은 이제 아예 처음 초보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. 나는 탁구 실력을 늘리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, 나는 그냥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이런 게 좋다. 즐기고 여가 시간 즐기고 이게 좋다. 그렇지만 탁구를 계속 이제 이 클럽에서 회원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안 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드물어요, 그만큼. 그런데 어찌됐건 탁구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자,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.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. 잘난 체 하는 사람? 인정해야죠.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실력이 됐겠습니까? 자기는 빨리 늘고 싶은데, 누구든지 빨리 늘고 싶은데, 그게 잘 안 되죠.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럼 그런 탁구 실력에 도달을 했을까?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상대방을,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어떤 연습이 있었나 보다, 노력이 있었나 보다. 그러니까 저런 경지에 도달을 했겠지.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. 저는 예전에도 그런 잘난 척 하는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. 어떻게 보면. 잘난 척 하면 재밌네. 근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꼽다. 그런 마음으로는요, 실력이 늘기가 참 힘들죠. 일단은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보자들을 가르쳐 줄 때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, 상대방이 잘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나이스 플레이입니다, 이런 이제 표현, 그런 마음을 가져라.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이 너무 좋은 플레이를 해서 득점을 해갔어요. 그러면 나는 정말 상대방이 잘했다.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, 그 사람이 한 플레이의 그 장점들을 제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.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배워지지가 않아요. 마음이 그걸 뱉어내요. 니까지 꽤 잘해봐야, 열받아. 내가 뭘 또 실수한 거야?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탁구가 잘 안 늘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